1996년 한 연구팀이 건강한 여성들의 피를 뽑았습니다. 아무 병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피 속에서 있어선 안 될 것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세포였어요. 여성의 몸에서 남성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그 여성이 오래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27년이 지났는데 아들의 세포가 엄마 피 속에 살아있었어요. 27년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간에도, 심장에도, 그리고 뇌 속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포 단위로 보면 그 반대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는 당신 몸을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현상엔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키메리즘. 한 몸 안에 유전자가 다른 두 사람의 세포가 섞여 사는 상태예요. 임신을 하면 엄마와 아이는 태반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태반이 엄마의 영양분을 아이에게 보내는 통로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그 통로는 양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포도 태반을 건너 엄마의 혈류로 흘러들어가요. 임신 7주면 벌써 엄마 피에서 아이 세포가 잡히고 출산을 다가올수록 그 수는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그냥 떠다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 일부는 줄기세포예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어린 세포. 그래서 이들은 엄마 몸 곳곳에 자리를 잡고 그 자리의 세포처럼 변합니다. 아들을 낳다 세상을 떠난 여성들의 몸을 부검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포는 거의 모든 장기에서 나왔어요. 폐에 가장 많았고 심지어 뇌에서까지 나왔습니다. 폐가 가장 많은 건 자궁에서 나온 피가 가장 먼저 지나가는 곳이 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건 아이의 세포가 엄마 몸에 있더라는 것이지 그 세포가 엄마 대신 무슨 일을 한다는 증명은 아직 아닙니다. 있다는 것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 다른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현상의 진짜 이상한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엄마 몸에서 남성세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게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포를 찾는 표준 방법은 여성 몸속에서 남성의 Y 염색체를 뒤지는 것입니다. 남성세포가 잡히면 아들을 낳았구나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남성세포가 꼭 지금의 아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의 세포일 수도 있어요. 유산으로 잃은 아이, 혹은 뱃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쌍둥이 형제. 이들의 세포도 짧은 임신 동안 이미 엄마의 몸으로 건너와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나 누나의 세포가 엄마 몸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생긴 동생에게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몸엔 당신의 형제 세포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딸을 낳은 엄마는 아이 세포가 안 남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딸의 세포도 똑같이 건너옵니다. 다만 남아있어도 여성 세포는 엄마 것과 구별이 어려워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남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당신이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 엄마 몸엔 외할머니의 세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세포 일부가 엄마를 거쳐 당신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실제로 갓난아기 탯줄 피에서 외할머니의 세포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몸속엔 최소한 3사람이 겹쳐 삽니다. 당신 자신, 당신을 낳은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낳은 외할머니. 여성이라면 여기에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더해지고요. 나라는 한 사람의 몸은 사실 여러 세대가 조용히 포개진 자리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겹쳐 사는 세포들이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할까요? 이 손님 세포들이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이야기가 둘로 갈립니다. 한쪽엔 놀랍도록 다정한 얼굴이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 엄마 몸에 상처가 나면 아이의 세포가 바로 그 상처 자리로 모여들었어요. 심장이 다치면 심장으로, 피부가 찢어지면 그 흉터 자리로. 흉터 조직의 3분의 1 가까이가 아이의 세포로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죠. 애 낳고 나면 있던 병도 낫는다고.
물론 이건 과학이 증명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그 상처 이야기도 아직은 쥐에서 확인된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아이세포가 정말 상처를 고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해요.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있다는 것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은 세포가 정반대의 얼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여성의 병든 조직에서 유독 아이의 세포가 많이 발견됩니다.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에 오래전 아이의 세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이 세포와 어떤 암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아의 세포가 엄마의 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가설까지 있습니다. 아이의 세포가 엄마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답을 못 내렸습니다. 이 손님 세포는 나를 지키는 수리공일까요?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배신자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세포가 어떤 몸에선 상처를 메우고 어떤 몸에선 병을 키우는 거예요. 무엇이 그 운명을 가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게 병든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이 손님 세포는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아이를 품어본 몸이라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여성의 몸에서 나온 남성의 세포. 우리는 나라는 걸 하나의 완결된 몸이라고 믿습니다. 내 세포, 내 유전자, 내 몸. 경기가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그 경계 안쪽을 세포 단위로 열어보면 그 안에는 내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를 낳은 사람, 그가 낳은 사람, 그리고 내가 낳은 사람.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까지. 우리는 이들이 내 몸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나를 고치는지,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머무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의 몸은 온전히 당신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을 있게 한 사람들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당신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요.